네, 안녕하세요. NH스펙 25호도 합병 기업을 찾았습니다. 27일 어제 장 마감 후 공시가 나왔으니까요. 오늘부터 거래 정지가 됐고 4월 28일 기준으로 합병 승인 대기 중인 스펙이 총 12개입니다. 지금 4월 28일까지 해서 캡스톤 파트너스와 합병하려는 NH스펙 25호. 네, 보시면 캡스톤 파트너스와 NH스펙 25호가 합병을 하고요. 합병을 하는 건 아니고 합병을 하겠다고 승인을 넣은 거죠. 지금 심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거고 스펙 소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스펙의 주식수와 스펙이 들고 있는 전환 가능 주식수, 합병 법인의 주식수, 그리고 합병 비율이죠. 합병 비율을 반영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합병 신주가 180만 2,447주가 되고요. 동일하게 공시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340원에 마감이 됐으니까요. 2,340원이죠. 지금 합병 기업의 이제 시총은 540억 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부평가 기관이 본 기업 가치는 578억 원입니다. 비슷하게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스펙을 100주 들고 계셨으면 59주를 이제 받게 되실 거고요. 네, 미래 수익 가치 한번 보시면 23년 단위가 원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71억이었죠. 그러니까 100만 원입니다. 단위가 100만 원으로 이거 오타 같고요. 100만 원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23년 매출이 63억 원, 그리고 24년에는 200억 원. 오탄지 이게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튀죠? 63억 원에서 200억 원 갔다가 다시 80억 원. 이게 오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63억, 200억, 80억, 83억, 609억. 들쑥날쑥 하고요. 글쎄, 이제 24년의 실적 갖고 비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세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0억, 67억, 30억. 그러니까 25년 실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28억으로.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기업의 PER 18배로 나오죠. 기업은 이제 창투사죠. 벤처기업 투자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보시면 유사기업 너무나 쉽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 비슷하게 충족되는 기업들 몇 개 정도 좀 비교를 해보면서 PER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린드먼 아시아 보시면 시총 858억 원이고 PER이면 한 15배, 14배 등등 되죠. 지금 당기순이익이 35억일 때 지금 한 15배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됐으니까요. 요거를 감안해서 보면 지금 합병기업이 받는 밸류가 비슷하다,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은 DSC 인베스트먼트고 시총이 약 1,000억 원 되고요.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158억 원으로 좀 많이 잡히고 있는데 PER 6배, 많았을 때가 10배 정도죠. 네, 다음은 TS 인베스트먼트 시총 630억 규모고 당기순이익 80억, 꽤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PER 8배, 10배. 그 수준입니다.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대성창투 800억 시총 정도고요. 당기순이익이 형편없긴 한데 이건 의미가 없는 숫자죠.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많아야 한 15배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밸류가 싼 거 같지는 않죠. 싼 거로 보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그 가격을 제대로 다 찾아 먹은 것 같고요. 물론 갑자기 24년에 실적이 튀었죠. 이 기준으로 67억 원으로 본다면 PE가 이제 8배, 10배 그 수준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어느 정도 유사 기업들과 밸류가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엔 24년 이 추정한 실적,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실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고로 23년부터는 관계기업 투자 손익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기업에서 이익이 나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또 손실이 나면 더 적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갑자기 24년 실적이 늘어난 원인을 성과보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보시면 24년에 집중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게 늘어지거나 하게 되면 좀 분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 가봐야 알겠죠.
일단 들쑥날쑥한 실적이라 어느 기준을 잡고 기업 가치를 따져봐야 될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창투업, 특히 이제 벤처기업 투자 관련된 부분이 뭐 이렇게 딱히 뭐랄까요, 기업만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다 비슷하게 뭐 돈으로 투자하는 그런 곳이라서 뭐 특별히 유사 경쟁 기업들 대비 높은 밸류를 받아야 될 만한 이유를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병 기업의 관계 기업 출자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 사실 벤처 투자 조합으로 들어간 자금들에 대한 내역인데 이 부분이 지금 296억 원 수준이죠. 이 부분을 빼놓고 추정을 했다면 이 금액 자체가 다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보시면 영업이익이 76, 71억 원 나왔던데 23억 원으로 갑자기 줄었단 말이죠. 근데 관계기업 투자 손익을 굳이 제외해서 추정할 이유가 있었나 싶긴 한데, 지금 관계기업 현황에 지금 장부가액이 296억 원이고 정기말만 해도 186억 원에서 크게 늘었거든요. 어찌 보면 캡스톤 파트너스의 핵심되는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 결국에는 이거죠. 조합 지분법 이익 65억 원과 뭐 한 6억 원 비용,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를 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내년부터 안 좋아질 걸 반영해서 뺀 건지 아니면 좋아질 것을 뺀 건지 그거는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결국엔 이 지분법 수익, 손실, 수익 부분을 빼고 계산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절반 정도 수준에 있는 비중이라 한 절반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이익이 덜 잡힌 것 같은데, 덜 잡혔다면은 결국에는 이 이익 자체가 덜 잡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밸류 비교에서도 유사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 가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왜 빼고 계산했는지를 그게 좀 의아하네요. 여기 설명을 써놨습니다. 보통 합병기업 스펙주들은 특히 DCF 방식으로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FCF를 계산을 할 때 이제 현금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따지는데, 지분법 평가 손익, 그러니까 관계기업으로 인한 지분법 평가 손익은 실제 현금은 들어오진 않죠. 하지만 장부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그 부분을 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써놨네요. 실질적으로 손익의 주요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DCF로 계산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빠졌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공보수 등으로 나중에 반영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한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다 안배해서 매출액이 꾸준히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않은 지분법 손익 같은 경우가 실적에는 크게 작용을 하지만 DCF 계산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 성공보수 개념으로 실제 이렇게 반영을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녹아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실질 기업 가치가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미 다 반영이 된 부분이니까. 오늘 NH스펙 25호 합병기업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